개념을 더디게 나가는 게 초조하다고 한 번만 괜찮다고 말해달라 했던 저 기억하시나요?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잠깐 들려주시는 노래가 10강에서 기어코 폭발했습니다. 항상 고개 끄덕이고 가끔 선생님이 노래 부르실 때면 웃고 절대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10강 부모님은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라는 말에 얼마나 찡해지던지. 사실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부모님한테 짜증도 많이 부리고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방으로 쌩 해서 얼굴도 안 비쳤거든요. 선생님 말에 순간 미웠던 제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반성해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감사하는 마음도 가졌고요. 2012년 3월 8일 박현지 음악 추천 캐스커의 내게 간다. 2012년 2월 22일 김민영.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뾰병 박봄입니다. 수능 개념 강의 10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겁니다. 현진이가.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틀면서 했던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저 이 글 읽으면서 저도 그때 그 오프닝을 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책에서 무슨 유명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읽었었냐면, 부모님께 뭔가 해드려야겠다고 할 때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런 말을. 여러분은 지금 참 어리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잘 느낌이 안 오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직장 잡고 돈도 벌고 그래서 뭔가 해드릴 수 있을 때는 부모님은 옆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커서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지 마시고, 지금 뭔가 뭐든 아주 작은 것도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보다 더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해도 세상에서 여러분 편이 돼줄 분은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떨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 사법부와 지방자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법부를 세 판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사법권의 독립, 그리고 재판의 종류,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공정한 여기 이렇게 막 지워져 가고 있네요. 이렇게. 네. 제가 한 짓일 거예요. 보시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정말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급이 다른 여러 개의 법원이 있어야 하고, 이 신급 제도를 전제로 해서 상소제도, 억울해요 다시 하는 상소제도가 존재한다. 이것은 바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정말 일반 법원의 신급 상소제도, 그리고 행정법원, 2심은 고등 대법원으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가는 2심제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공개재판주의에서 교육청 문제에서 좀 심화돼서 들어가서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는데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하나 기억하시고, 또 이제 죄형 법정주의와 일사부재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쓸 때 이걸 의의로 썼으니 선생님도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이 죄형 법정주의는 여러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는 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죄와 형벌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과거에도 분명히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좋아한다면서 아주 괴롭히고 그 다음에 집 밖에서 지키고 막 이런 사례들이 아주 예전에도 있었겠죠. 아주 예전에도. 사람 간의 그런 감정이라는 건 태어나서부터 생긴 것이니까 아주 예전에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것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것은 신체의 자유 보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처벌한다라는 주의입니다. 네, 자의적으로 이거 나쁜 짓인데 하고 처벌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 교재통에서도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일사, 부재, 의 원칙을 우리 입법부 할 때 배웠죠.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거듭 토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거듭 토의하지 않는다.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일사, 부재, 리 원칙은 뭐냐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리자입니다.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미 다 그거에 따른 그 이유가 다 진행이 됐는데 다시 불러들여서 너 그때 그렇게 확정 판결 났지만 아닌 것 같아.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조사한다든가 해서 그의 신체의 자유, 사람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사부재리 확정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 크게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죠, 여러분. 우리 교재에 일단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한 내용의 빔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146쪽입니다. 146쪽에 선거재판과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재판.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함정으로 해서 평가원 문제에서도 나왔었고 교육청 문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거재판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무효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무효를 가리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선자가 당선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러분 원래 그 어떤 선거에 출마하려면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 기간은 뭐 지나서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당선자의 자격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을 때 또는 뭐 개표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랬을 때 이 선거 자체 또는 당선인의 당선 자체에 대한 유효, 무효를 가리는 재판이 선거재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1심 또는 2심제, 단심제 아니면 2심제로 되죠. 그래서 단심제로 되는 국회의원, 대통령, 광역장, 광역비례대표 의원, 그 밖에 2심제 이렇게 있었고요. 이에 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해서 진행되는 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준다라고 형벌을 줄까 말까 하는 재판이니까. 그래서 벌금형보다 중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이건 자동적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서 이제 다시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보궐선거. 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가운데 박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줄 것인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형벌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정해두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록 사회적으로 유해하다라고 생각되는 행위일지라도 법률에서 미리 범죄라고 규정해두지 않는 한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스토킹 같은 것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또 비록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미리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2년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2년 이하만 해야지 그거보다 더 많이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얘기.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는 주의. 다음 볼게요. 일사부재 여러분 리입니다. 리의 원칙은 확정 판결이 이미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2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지금 의미 이상 들어가려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 죄형법정주의 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헌법 1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끌려가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 여기 보세요. 이 위의 내용도 여러분 여기서는 아실 필요 없고 법에서 하니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 받고 이미 다 진행이 됐는데 다시 불러다가 다시 심판하고 재판해가지고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네.
그래서 용어 정도만 쫙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7쪽에 우리 사법부까지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한 10분 동안 해가지고 정리를 모두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재 147쪽의 아래 부분하고 148쪽 거쳐서 정말 잠깐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하고 나왔구나. 예, 잠깐 나왔는데요. 사실 내용은 선생님이 조금 심화해서 조금 어렵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귀 쫑긋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 모니터 보니까 이게 선녀머리라고 해서 아까 머리가 막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우고요. 15번째 주제, 수능 특강 교재 15번째 주제, 사법과 지방자치 가운데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는 거의 전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우리가 배운 것 이상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아주 다 싹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기관.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헌법에 써 있는 그 기본권 보장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른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정말 헌법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고 그에 따라서 헌법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가장 중요하게 써 있는 게 기본권 보장이잖아요. 헌법 재판을 하는 이유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권 보장 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재판소 부분도 역시 여러분 개념 강의를 안 들은 학생들은 지금 1시간 통해서 만약에 다 정리가 되시면 이걸로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본 개념 강의 가시면 선생님이 사례 더 많이 넣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셔도 충분히 한 80% 이상은 출제될 개념이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는요, 빨간색이 여기 있죠. 대통령이 임명한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인인데 대통령이 임명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이게 의외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기관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합 9명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이라고 하는 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는 것. 그래서 모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9명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에요. 권한. 헌법재판소의 권한 몇 가지? 여러분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3가지는 여러분 조금 간단하고 2가지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3가지 간단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권한 3가지. 네. 첫 번째 뭐냐면 탄핵 심판 권한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이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주체가 누구이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누구냐면 국회가 하죠.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국회의 소추를 통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권한 첫 번째 탄핵 심판. 그 이상 없어요. 여기 내용은요. 국회가 바로 청구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째 뭐 있냐면 정당해산 심판입니다. 정당해산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이 정당해산 심판은 누가 제소를 하냐면 청구권자가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제소로 정당해산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라는 거. 여기는 국회, 여기는 정부입니다. 간단한 거 또 하나 뭐냐면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권한을 두고 싸우는 거죠. 권한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쟁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이건 뭐냐면 국가기관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이럴 때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근래의 사례로서는 그 다음에 뭐 또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유명한 권한쟁의 심판의 사례로서는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 무상급식이 이거 서울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하는 건데 그거 왜 서울시장이 하냐라고 해서 서로 우리 권한을 두고 다퉜던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 그것이 청구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권한쟁의 심판은요, 이 해당 기관이 이 권한쟁의를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국가기관이건 지방자치단체건 간에 그 해당 기관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르죠? 그럼 보세요. 이 국회의 탄핵 소추가 의결되거나 정부의 제소로 인해서 정당 해산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9명인데 이 9명 가운데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9명 가운데라고 말하는 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니까 지금은 한 명이 없습니다. 공석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탄핵이 결정되거나 또는 정당 해산이 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요. 과반수가 출석해서 이 출석한 헌법재판관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예. 7인 이상이 출석해서 7인 이상이 출석해서 큰일 날 뻔했네요. 왜 그러죠 갑자기? 출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보다는 요건이 조금 더 낮죠. 그쵸? 요건이 엄격하지가 않죠. 여기는 6인 이상이고 여기는 7인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 3가지 이렇게 보았고요. 이제 2가지 권한이 더 남았습니다. 뭐냐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우리 교재에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이 위헌 법률 심판을 가르쳐 줄 때 그린 그림이 뭐였냐면 여기 당사자가 이렇게 있고요. 당사자가 있고 사람, 그렇죠? 재판을 받는 당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법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 헌법재판소가 있고 세모라고 할게요. 그냥 헌재.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속에서 이렇게 그렸었는데 고백을 하면 개념 강의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이런 그림을 딱 그려놓고 쫙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하면 좋겠구나. 쫙 따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수능 특강 교재를 보니까 여러분 자료에 보면 심화 자료에 보면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요. 그 헌법재판소 그 그림을 쫙 따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보시면요,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거의 의미는 여러분 여기 다 보시죠. 여러분 가장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명령, 그리고 조례, 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짠 이렇게 있죠. 여러분 하나 이제 추가로 하면 이 헌법은 국민이 만든 거고 왜요?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잖아요. 법률은 국회가 만든 거고 명령은 행정부가 그리고 조례는요. 우리 조금 이따 또 하겠지만 지방의회가 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법의 체계죠.
그래서 여러분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라서 그 아래 하위 법들은 여기에 위배되면 안 돼요. 여기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여부는 어디서 심판하냐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 추가로 보면요. 아유, 파란색은 없군요. 보시면 행정부가 내린 명령이나 규칙이나 처분, 이렇게 행정부가 내린 이런 것들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기 조금 밀어서 하겠습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의 최종적 심사는 누가 하냐면, 최종적인 심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대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법의 체계가 이렇습니다. 법의 체계가 이래서 하위에 있는 그런 법들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가리고요. 그 밑에 명령 또는 규칙, 처분 등의 행정부가 내리는 것들이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로 대법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옆으로 옮겨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요.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당사자가 있고 이 당사자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재판 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을 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예, 특히 이런 재판 중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역법 위반으로 지금 징역을 4년 만에 하고 있는 재판 중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법이 헌법에 있는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법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어머, 이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법률이 만약에 헌법에 위배된다면 이 법률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법률이 없어지면 이 사람은 처벌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너무나 가리고 싶고 이걸 가려달라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재에 가서 이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거 위헌법률 심판해 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위헌법률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데는 법원입니다. 법원만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를 유식한 말로 제청권이라고 합니다. 위헌법률 심판을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만 가집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가볼게요.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탄핵 심판은 국회만 제기할 수 있고 국회의 소추로, 정당해산은 정부만 할 수 있고 정부의 제소로, 권한쟁의 심판은 해당 기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그렇다면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청구할 수 없어요. 어머,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빨리 이거 위반된다라고 판결을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내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이 당사자는 이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아유, 너무 작네요. 심판, 여기 위에다 이렇게 써도 될까요? 제청을 신청합니다, 여러분. 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법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게 이제 당사자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재판 중에 이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건데 청구권자는 법원이다. 법원이 재청권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당사자의 기억하세요. 당사자가 신청 안 해도 법원이 재판 중에 어머 이거 위배되는 것 같은데 신청 안 해도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직권. 빨간색 잘 보이나요?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안 받았을 때 법원의 직권으로도 위헌법률 심판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 되면 하고 있으면 보세요. 예. 심판 결정이 나기까지는 재판은 중지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네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죠. 왜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정말 위헌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법이 없어지니까 재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정말 위헌이라고 나올지 또는 아닐지를 기다려 봐야죠. 일단 제청을 해놨으면. 그래서 여기서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그래서 여기 심판 결정 때까지는 재판이 중지됩니다. 이게 바로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밑에 맞춰서 헌법소원입니다. 여러분 헌법소원은 국가 권력이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보세요. 최후의 수단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특히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구제형의 내 권리를 찾기 위한 권리구제형의 헌법소원입니다. 보세요. 국가 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따라서 이 권리구제형의 헌법소원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청구할 수 있어요.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게 차이가 있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국가 권력의 행사에는 뭐는 안 들어간다? 재판의 결과는 안 들어간다. 판결이라고 할까요? 판결이 더 낫겠네요.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너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너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100만 원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국가의 권력 행사죠. 그렇죠, 여러분? 너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최종 판결이 났어요. 그건 분명히 나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 이유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저 징역 3년 받았는데 억울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여기 공권력의 행사 중에서 재판의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면요. 뭐냐면요. 보세요.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권리구제형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위헌법률 심판으로 다시 올라와서 볼게요. 굉장히 복잡한데 보세요. 당사자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더라도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거 위헌법률 심판 안 해달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죠. 법원만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한하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는 법원한테 위헌법률 심판 해달라고 청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 청구를 이게 무슨 위헌법률이야? 내가 봐도 아니구만. 이렇게 하면서 기각하면 안 들어주면 여러분 기각의 뜻은 뭐냐면 이 기자가 버릴 기자입니다. 폐기해버리다 할 때 그 기자예요. 각은 뭐냐면 물러날 각자입니다. 폐기하고 물러나 버리면 퇴각하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물러나고 버려버리면 나의 신청을 물러나고 버려버리면 나는 정말 이거 어떡해 이게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기각했을 때 기각당했을 때를 요건으로 해서 당사자가 직접 이 기각당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하니까 직접
위헌법률심사형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한 내용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하니까. 보시면 대통령이 임명한 9명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권한은 모두 5가지인데 앞에 3가지는 간단합니다. 보시면 국회가 탄핵 심판 제기할 수 있고 정부가 국회 소추로 정부의 제소로 정당해산 심판 해당 기관의 청구로 6명 이상 7인 이상 출석 과반수 다릅니다. 예, 그래서 다르고요. 이쪽 보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 중일 때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하게 되고 이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지금 현재 이 재판은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안 받아들여주면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청구권자는 국민이 직접이니까 여기 기각당했을 때 국민이 직접 하러 왔죠? 그러니까 헌법소원인데 내용은 뭐냐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물었으니까 위헌법률심사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이나 모두 다 뭐냐면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또 구석지에서 작은 데서 하다가 네. 이제 결정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기출을 보면 이게 많이 나오니까 결정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이 된다.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이죠. 여러분 권한쟁의 심판을 빼놓고 나머지 탄핵, 그리고 정당해산,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까지 다 6명 이상의 찬성입니다.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 안 되지만 9명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9명, 8명 여기 위헌이라고 한 사람, 합헌이라고 한 사람. 네, 9명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심판을 하는데, 위헌이라고 한 사람이 9명, 8명, 7명, 6, 5, 4, 3, 2, 1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그렇다면 합헌이라고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보세요.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했을 때 위헌이 된다 그랬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했을 때 6명이 위헌이라고 하고 3명이 합헌이라고 하면 7명이, 8명이, 9명이 위헌이라고 하면 이때는 위헌 결정이 나게 됩니다. 위헌 결정이 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래를 보세요. 이 아래는요, 이제 합헌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위헌이 합헌보다 많아요. 분명히 위헌이라고 한 사람이 5명이고 합헌이라고 한 사람이 4명이지만 이럴 때는 역시 합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왜? 조건이 6명 이상이 찬성이어야지만 위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합헌이라고 한 사람이 4명 이상이 되면 합헌이 됩니다. 여기 숫자가 더 적더라도. 네. 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 예, 기본. 여기 결정 유형을 하기에 앞서서 할 것들이에요. 우리 이런 용어들을 막 보게 됩니다. 뭐냐면 뭘 보게 되냐면 각하라는 용어를 보게 되고 기각이라는 용어를 막 보게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 사실 이것까지 막 구분을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각하와 기각을 섞어놓고 막 골라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각하도 나오고 기각도 나오니까 한 번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심판할 때 먼저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건은 형식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학 입시를 예로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 원서를
몇 월 며칠, 아니 아주 구체적으로 대학 입학 원서를 뭐 12월 10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이거 형식이죠. 10일까지 내도록 했어요. 그런데 12월 11일 날 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거 원서 보지도 않죠. 왜요? 요건이 안 되니까. 그걸 우리는 각하라고 합니다. 요건도 안 돼. 자격도 없고 그 시간 내에 내지도 못하고 형식이 안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각하라고 해요. 여러분 기각은 뭐냐면 요건은 됩니다. 12월 10일 사이에 냈어요. 그런데 얘 원서를 쭉 보고 나니까 시험 성적이 형편없어요. 이건 내용을 보는 겁니다. 내용을 봤더니 성적이 형편없어서 뽑을 이유 없다. 라고 했을 때 기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 이해하시죠? 이건 형식적 요건을 보는 것이고 기각은 형식적 요건은 됐는데 이유 없어요. 얘 뽑을 이유,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봤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결정 유형, 헌법 소원.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고 막 외울까 봐 걱정되는데 한 번만 들어두시고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럼 진짜 잘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헌법 소원은요 2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각 결정이고 하나는 위헌 결정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헌법 소원이 뭐라 그랬죠? 공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어요. 이랬을 때 제기하는 거라고요. 공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자, 보세요. 공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기각!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럴 이유 없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공권력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말입니다. 유지되는 거. 위헌! 그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한 거 맞습니다. 위헌입니다. 이거는 공권력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헌법소원하고 위헌법률 심판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어려워져도 꼭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득점을 갈 수가 있어요. 예, 위헌법률 심판은요. 결정을 여러 개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여러분. 각하, 그리고 합헌, 위헌. 보세요,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제기하죠?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해달라고 제청하는 겁니다. 법원이 제청하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 법원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하한다라는 건 뭐였죠? 이거 신청할 이유가 요건이 안 돼, 니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판결문을 보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한다. 위헌법률 심판해달라고 니네가 제안하고 요청했지만 각하. 예, 이게 각자가 물러날 각자고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물러난다. 저쪽으로 버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할 이유 없어. 이거 위헌법률 따져볼 필요도 없어.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합헌은 뭘까요? 이거 위헌법률 심판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헌법의 합치예요.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법률은요. 합헌이라고 나오면 법률은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위헌이라고 나오면 뭐냐면 위헌이라고 나오면 헌법에 위배된다.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법률은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계속 가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습해 주세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헌법 불합치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 위헌이나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말이나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말이나 그러면 그게 그거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 헌법 불합치는 뭐냐면 위헌 결정에서 파생된 것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건 이겁니다. 위헌이에요. 분명히. 위헌이지만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유효하다. 까지 유효하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제가 예를 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예를 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부재자 투표 시간. 여러분, 우리 이제 총선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이 투표 시간은 오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또 쉬는 날이니까, 뭐,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 거죠.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는 안 쉬는 거 아십니까? 일요일 날 하는 거 아세요? 미국은 안 쉬고, 일본은 주말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친절하게 쉬게 해줍니다. 쉬게 해줘요. 그런데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언제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부재자 투표의 경우는 뭐냐면 부재자 투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거주지에 머물지 못하고 여러분 대학 유학을 가면 그렇죠. 여러분 집이 부산인데 서울로 유학 가면 여러분 부재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부재자 투표를 해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갈 필요 없이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되면 서울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부재자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4시부터 10시예요. 아니죠. 10시부터 4시입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예요. 보세요. 일반적으로 투표할 때 6시부터 6시면서 왜 부재자 투표 시간만 이렇게 짧은 것이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나의 기본권, 평등권, 그리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어요. 왜 위헌이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위헌이라고 말하지 못했냐면 이건 분명히 위헌이에요. 다르게 왜 했을까요? 진짜. 이거 다른 건 분명히 위헌입니다. 근데 당장 위헌이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위헌이라고 해버리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률에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 법 당장 없애야 돼요. 10시부터 4시라고 한 법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의 근거에 따라서 모든 국가의 작용은 법률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10시부터 4시라고 한 그 법을 위헌이야 라고 해서 당장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그럼 부재자 투표 시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법률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입법자, 국회가 시간을 다시 똑같이 6시에서 6시로 하던 아니면 더 늘려주던 간에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일단 요 법에 따르자. 위헌이지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게 바로 헌법 불합치예요.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헌법 불합치는 여기 위헌하고 합헌만 이렇게 나오는데 헌법 불합치는 몇 명이면 헌법 불합치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쓰면 보세요. 위헌이라고 한 사람이 5명 이런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합치라고 한 사람이 1명 그러면 6명이고 그 다음에 합헌이라고 한 사람이 3명 이러면 여러분 어떤 결정 날 것 같아요? 모두 9명이잖아요. 뭐 날까요? 이때 바로 불합치가 났습니다. 이때. 뭐냐면 분명히 보시면 이 불합치는 위헌이지만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거의 위헌인 거예요. 그런데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명 이상은 안 되죠.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 합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헌 쪽에 의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말했어요. 불합치가 7명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한 내용들 우리 교재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149쪽의 법률 제정 절차와 조례, 그 다음에 150쪽의 심화 탐구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번 시간 정리를 할게요. 네, 보여주시죠. 네, 이 다음이요. 네. 여러분 어디냐면 150쪽입니다. 지금 150쪽에 이렇게 신급 제도가 나와 있고 선생님이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런 형식으로 외우실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 그림 그렸던 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지 기억이 잘 되지 이렇게 외우다가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민형사 사건은 3심제가 원칙입니다. 3심제가 원칙인데요. 보시면 합의부 관할, 단독판사 관할 이렇게 어렵게 써 있습니다. 합의부라고 하는 것은 3명의 판사, 어디 말하냐면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3명의 판사가 1심을 하게 되면 고등법원 2심, 대법원 최종심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는 보통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라고 말할 때 이 지방법원은 지방법원 3명의 판사 합의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법원 단독부가 할 때도 있어요. 단독부, 지방법원 단독판사 1명의 판사. 보세요. 1명의 판사, 지원 단독부에서 1명의 판사가 1심을 하게 되면 2심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2심을 지방법원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지방법원 지원 단독부에서 1심을 하게 됐을 때도 곧바로 고등법원으로 2심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법원, 2심법원 하고 기억하셔 놓은 상태에서 지방법원 1명의 판사가 1심을 할 때는 3명의 판사가 있는 지방법원에서도 2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 하나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 단독 관할 사건, 이거 좀 어려운데요. 참 이것까지 외워야 될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과감히 그냥 지난 시간에 단순히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림 그려서 얘기 드렸으니까 행정사건은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대법원 똑같이 간다. 그리고 군사법원도 보통 군사법원, 고등대법원 뭐 이렇게 간다라는 것 다음 보겠습니다. 그 아래 여러분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정말 헌법재판소의 그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제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보시면 당사자가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당사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가 판단상 해당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재판 중이어야 합니다. 재판 중에.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심판 완료 시까지는 소송이 잠깐 멈춤한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번 시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거의 1시간이 되는군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정유형. 결정유형.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심화돼서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밀어내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또 이렇게 뽑아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